자, 오늘은 목공 제작을 하실 때 간단하게 미리 그려서 보는 스케치업 다루는 거를 간단하게 정말 초보자 수준으로 다 제가 설명을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내가 만들고자 하는 가구의 전체 크기를 먼저 그려줄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꼭지점에 대놓고 바닥에다가 먼저 사각형을 그려줄 건데, 요거 단축키는 R이에요. R, 렉탱글. 이렇게 해서 가로 500에 여기 쉼표 하나 찍으시고 폭이 450짜리 사각형이 하나가 완성이 됐죠. P를 누르면 이렇게 면을 잡고 부피로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면을 부피로 이렇게 해서 가구 높이가 1100짜리 이렇게 하면 제가 만들고자 하는 가구의 전체 부피가 됩니다. 여기 면을 클릭을 해서 전부 다 지워주시고 요 외곽선만 남긴 상태에서 요거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로 따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룹을 해놓고, 자, 이제 서랍장을 요 안에다 그리시면 돼요. 여기 바깥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안에다 그리시면 최종적으로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사이즈가 되겠죠. 보면 가로가 500이고 폭이 450에 높이가 1100짜리 요 안에다 그릴 겁니다. 요거는 락으로 잠가 놓으셔도 되고, 여기 보면 락이 있거든요.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요걸로 잠가 놓으셔도 되고 그냥 하셔도 돼요. 요걸 먼저 그려놓는 이유는 다 그렸는데 중간에 뭘 계산 미스를 해서 삐져나오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래서 그것도 방지할 겸 모서리에 자동으로 포인트 되는 것도 편하게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자동으로 되는데, 없는 부분에서 그냥 사각형을 그리려면 이거 뭐 X축 Y축 안 좋습니다. 이거 먼저 그려놓고, 기본적인 형태는 가구들은 다 대동소이해요. 일단은 사각 박스 형태로 제작을 할 거예요. 거기서 디자인이 뭐 다리가 달린다든지 걸레바지가 달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겠죠. 저는 일단 사각형을 그릴 건데, 제 머릿속에 있는 디자인은 이 사각형 그리는 거는 R키입니다. R키. 렉탱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똑똑하신 구독자분들은 동그라미는 C겠지요. 서클. 여기까지 말 안 해줬는데 아시는 분들은 IQ가 145 이상이신 걸로. 자, 사각형, 이게 판재예요. 판재. 사각형을 그려놓고 여기다가 부피만 주는 겁니다. 부피는 얼마씩? 나무 두께 정도 주면 되겠죠. 아, 택배가 오셨군요. 자, 요렇게 그려놓고요. 일단 요렇게, 요게 이제 부분별로 제가 재단을 해서 쓸 나무인데, 요거를 그냥 계속 그리시면 연결이 돼버려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거는 제가, 자, 요거는 아까 그린 상태에서 부피만 준 겁니다. 부피 주는 거는 P예요, P. 이렇게 부피를 더 줄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부피를 주시려면 이 상태에서, 면 상태에서 부피를 줘서 내릴 때 여기 있는 수치가 변하는 게 보이시는데, 요건 신경 쓰지 마시고 아무데나 클릭을 합니다. 아무데나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숫자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숫자를 쓰시면 돼요. 저는 15mm짜리 판재를 쓸 거기 때문에 15 하고 엔터를 치면 자동으로 15mm짜리 이렇게 재보면 알 수 있습니다. 15mm짜리 판재가 완성이 하나가 되겠죠. 그 부분을 제가 상판으로 쓸 거고요. 왜 안 지워지는 거야?
야마 카메라 있다고 정말 이러기야. 이게 왜 안 지워지죠? 안 지워지죠? 아, 이렇게 하면 지워지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옆에도 상판은 됐으니까 옆판을 그냥 이렇게 그리잖아요. 얘가 연결이 돼버려요. 연결이. 따로따로 해서 나중에 재단 사이즈를 측정을 하거나 할 때 각 판이 다 따로따로 돼 있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해놓으면 다 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판재를 하나 그리시면 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전부 다 선택이 됐죠? 그죠? 전부 다 선택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얘를 그룹을 지어주시는 게 작업하기가 수월해요. 나중에 수정할 때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상판 하나, 옆판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 따로 사이즈 재고 어쩌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됩니다. 왜? 겉에 박스가 내가 만들고자 하는 최종 사이즈였기 때문에. 얘도 15mm짜리 판재를 옆판에다 둘 거고요. 얘를 선택하는 방법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요 면을 하나, 둘, 셋, 빠르게 3번 따다닥 하면 전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요게 그룹이 안 돼 있을 때는 요 위에까지 같이 선택이 다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그룹을 지어 놓고요. 요건 뭐냐? 요거 단축키는 요건 M입니다. M, 무브. 얘를 움직이는 거야. 왜 움직이는 거야? 움직이는 거, 무브. M을 누르시면 요런 커서가 나오는데, 보통은 요런 모서리에다가 갖다 찍고 갖다 놓는 역할을 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옆판이 두 개가 동일하죠. 또 그려서 P를 눌러서 두께를 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사해서 가시면 됩니다. 요쪽 모서리에 딱 맞으면 좋겠죠. 저는 그래서 요쪽을 잡아서 당겨 가는데, 그냥 하면 이동이 돼 버리고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만 한번 누르시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맞춰서 갖다 놓으시면 알아서 됐죠. 방금 같은 경우 여기를 잡았다면 와서 맞추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끌고 와야 돼. 그래서 복사를 할 때는 기준점을 보시고 이렇게 끌고 가서 딸깍 붙여놓으면 상판과 옆판 두 개 벌써 완성이 됐죠. 엄청 빠릅니다. 이 사이 간격이 얼마지 이런 것 안 하셔도 돼요. 밑판도 하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밑판도 15mm짜리 판 갖다가, 자, 요렇게 되면 이게 기본적인 가구를 제작하는 박스 형태가 됩니다. 박스 형태. 사실은 얘가 아니고 원래 FM대로 하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돼야 맞긴 해요. 15mm. 요렇게 위판 덮고 밑판 덮고 그 사이에 양옆에 옆판이 들어가는 요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죄송합니다. 제가 점심을 많이 먹고 와갖고 요 형태가 기본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옷장도 사각에서 출발을 하고요. 서랍장, 수납장 다 똑같습니다. 사각에서 파생되는 거죠. 요게 기본인데, 이 밑에다가 다리를 달 게 아니라 저는 걸레바지로 바로 다리 겸용으로 해서 쓸 거라 여기다가 변형을 줘서 안쪽에다가 밑판을 두고요. 이 밑에다가 걸레바지를 제가 조립을 할게요. 걸레바지는 고객분이 원하시는 게 다리처럼 보이게 밑에를 한 10cm 정도 떼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걸레바지는 100짜리로. 지금 굉장히 쉽게 그리죠? 이거 어렵지 않아요. 잘못 눌렀네. 어렵지 않아요. 이거 그리면 항상 그룹을 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막 그리다가 다른 거랑 연결이 되면 수정할 때가 조금 많이 힘들어요. 수정할 때. 안으로는 한 30 정도 넣어줄게요.
요 정도. 옆에서 봤을 때 요런 느낌. 밑에 요런 느낌. 자, 요렇게 됐죠. 이거는 홈파기하고 짜맞춤하고 이런 것까지 상세하게 그리는 게 아니고 최대한 간단하고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요건 뭐냐? 가구 뒷판입니다. 가구 뒷판은 보통 5mm짜리나 4.5mm짜리 합판을 끼우는데, 이걸 그릴 때 또 보통 끝에서 5mm 정도 살을 남겨서 여기서부터 홈을 파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그리려면 여기서 5mm를 재야겠죠. 이렇게 재는 거 말고 면에서 잽시다. 여기서 여기가 아니고요.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5mm 정도를 띄어서 여기서부터 5mm 이런 식으로 홈을 파서 얘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홈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홈을 파서 넣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이렇게 그리지 마시고 보시면 쉽고 간단하게 뒤에 꼭지점에서 그냥 연결을 하세요. 전부 다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럼 사각형이 하나가 뒤로 막아주겠죠. 여기서 P로 부피를 주는데 안쪽으로 주는 겁니다. 안쪽으로 얼마 주냐? 10mm를 주세요. 뒷판은 5mm인데, 그 다음에 다시 잡고 안쪽으로 5mm를 넣으세요. 그러면 5mm짜리가 5mm 떨어져서 들어가 있는 뒷판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그리시면 돼요. 요거는 그룹을 잡아 놓고요. 그러면 밑판이 지금 좀 이상하죠? 얘는 수정. 뒤에서 10mm 떨어지면 요 뒷판하고 이렇게 딱 만날 겁니다. 자, 그러면 외곽 부분하고 뒷판하고 바닥판 걸레바지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이 다음에는 뭘 하느냐? 서랍장이 이게 지금 5단이거든요. 그러면 안에 치수를 재서 그걸 나누기 5을 할 겁니다. 안에 치수는 T 요걸로 재셔도 되고, 줄자 모양으로 생긴 걸로 재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는 없나봐. 저는 이거 단축키로 지정을 해놔서 보자. D.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 제가 영어에 약합니다. 요거로 사이 간격을 이렇게 재셔도 돼요. 요거 단축키로 지정해 놓으시면 좀 편해요. 전 D로 지정을 해놔서. 자,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을 재봅시다. 그러면 밑에 10cm 띄워주고 나무 두께 양 위에 빼니까, 아, 내부 공간이 요 부분이 970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이때부터는 암산하시지 마시고 970을 5개로 나누어 줄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194가 나오죠. 그러면 위에서 194마다 제가 체크를 할 텐데, 이럴 때는 요 줄자로 하시는 게 편합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줄자를 누르시고, 단축키는 T입니다. T. 줄자를 누르시고, 요 꼭지점에서 이렇게 재시는 게 아니고요. 여기 선이 있죠. 줄자로 선을 잡으면 선으로 내려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이게 점선으로 된 거.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건데, 요 앞선, 요 라인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밑으로 내려올 때 뭐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막 내려올 수도 있는데, 요 앞라인이 딱 맞으니까 요거를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시는데, 얘도 이렇게 조절하실 필요 없이 아무데나 찍으시고 194 치면 그 위치에 가서 딱 붙습니다. 됐죠? 이 곱하기가 되나 모르겠네요. 안 되지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밑에서도 194 됐죠? 요건 가이드라인입니다. 요 점선은 이렇게 해서 194, 위에도 194, 가운데 하나 둘 더 388이군요.
T로 선을 잡고 388 마찬가지로 388 하면 정확하게 5등분이 됐죠. 그쵸? 앞라인이 5등분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그려놓으면 좀 편해요. 이렇게 요게 문짝으로 쓸 겁니다. 제가 지금 서랍인데 안에 건 안 그리나요? 안 그릴 겁니다. 왜? 그건 제 머릿속에 있어요. 안쪽 서랍까지 상세하게 그릴 수는 있는데 요건 지금 제가 빨리 그리는 걸 보여드리는 거라 안쪽에 있는 거는 요 앞판 사이즈를 기준해서 양 위아래 양 옆은 레일 두께만큼 옆은 주셔가지고 사이즈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앞판 하나가 완성이 됐죠?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걸 제가 복사를 할 텐데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5개. 그냥 이렇게 복사를 해서 둘 수도 있어요. 방금 M으로 찍고 컨트롤 눌러서 복사를 해서 왔죠? 요걸 할 때 M으로 찍고 컨트롤 눌러서 복사를 해서 요만큼 왔을 때 여기다가 곱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곱하기하고 4개를 눌렀거든요. 그러면 자동으로 쭈르륵 되죠? 얘를 요만큼 띄어서 복사를 해주세요. 그 작업을 똑같이 4번 반복해주세요 라고 제가 입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앞판이 전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시면 굉장히 빠르고요.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여분이라든지 지금은 내부 공간에 딱 맞아 있죠.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여분을 조금 주는 겁니다. 1mm 정도 띄워놓고 위에도 1에서 2mm 정도 2mm 정도 띄시는 게 맞을 거예요. 전 지금 이제 그리는 거라 사방으로 1mm씩 한번 띄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사이가 틈이 벌어졌죠. 요런 식으로 장을 만드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건 어떻게 지우나요? 일일이 이렇게 찍고서 지우셔도 되고요. 에디트에 가보시면 딜리트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로 지우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그리냐면 디자인을 해서 고객분한테 먼저 보여드려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문 제작을 하실 때 이걸 세세하게 여기 결합 부분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대략적으로 외형이 완성된 모습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세밀한 부분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라. 자, 요거는 뭐냐? 제일 처음에 그렸던 외곽 박스입니다. 부피. 지금 요 서랍장을 이 안에 그렸기 때문에 제가 원했던 가구 사이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얘를 지워볼까요? 지우고 제가 그린 가구의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500 맞죠? 여기는 450이고요. 머리 좋으신 분들은 세로 사이즈 기억하실 거예요. 얼마다? 요거까지 1100.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손잡이를 단다거나 아니면 구멍을 판다거나 이런 작업들은 세밀하게 더 해줘야 되겠지만 일단 기본 틀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디자인을 더 한다면 저 같으면 얘 문을 안쪽으로 조금 넣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지금 옆에서 봤을 때 이 나무 끝나는 면 옆판이 끝나는 면하고 지금 일직선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살짝만 안쪽으로 넣어 보겠습니다. 같이 넣는 게 좋은데 또 없어져. 전부 다 같이 잡는 거는 쉬프트를 하고 누르시면 계속 같이 잡혀요. 계속 쉬프트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M 눌러서
안쪽으로 10mm 정도 넣을까요? 10mm, 10mm, 20mm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지금 폭이 450이라, 그쵸? 폭이 450이었죠. 옆에는 볼레일을 쓸 건데요. 볼레일이 5cm 단위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450이기 때문에 450에서 빠지죠. 지금 앞에 문짝 빠지고요. 뒤에 뒷판도 빠져서 400짜리를 사다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00짜리 한다고 가정하에 앞에서 한 20mm 정도 그러면 요런 느낌이 나겠죠. 걸레바지를 같은 위치로 한번 조정을 해볼까요? 10mm. 그러면 옆에서 봤을 때 느낌이 요렇게 다 같이 들어가 있고 정돈된 느낌에, 저는 이걸 왜 집어넣느냐 하면 앞에다 손잡이 다는 게 편합니다.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전문적인 기계가 없기 때문에 뭐 홈을 판다든지 하는 작업들은 사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드릴로 구멍 내서 손잡이 다시는 게 편할 거예요. 손잡이를 달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바깥으로 많이 안 튀어나오게끔 저 같으면 이렇게 제작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이제 손잡이가 달리겠죠. 지금 좌우 폭이 가로가 500짜리라 굳이 두 개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700, 800 이렇게 더 넓어진다면 그럴 때는 양옆에다가 손잡이를 다시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뭐라 그러죠? 제가 지금 방금 하는 거를 이거를 야매라고 합니다. 이거 일본 말인가요? 이거 쓰면 안 되겠는데? 이거 뭐 보기만 좋은 거예요. 게살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빨리 보여드리고, 실제로 작업하는 도면은 저는 웬만하면 안 그려요. 왜냐면 제가 쓰는 게 합판이기도 하고 합판은 사실 짜맞춤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만 그려도 상관없는데, 원목으로 제작을 하시는 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촉까지도 그리시고 이렇게 해서 그리시면 되고요. 처음에 스케치업 하시면 좀 어려울 거예요. 저는 그냥 혼자서 대충 하긴 했는데 어차피 쓰는 툴은 많지 않습니다. 더 전문적으로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실 게 아니라면 그냥 이 정도만 그리셔도 충분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구만 그리실 때뿐만 아니라 3D로 그리시는 뭐 구조물이나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빛 좋은 게살구 같은 스케치업 그리기는 마무리하겠습니다.